자, 여러분 이번 교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별 원가 계산 중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이 뭐냐?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앞전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 여러 종류의 제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제품, 서로 다른 제품을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주문 생산. 서로 다른 제품을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주문 생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제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항공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수기계를 뭐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종류의 제품을,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을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제조하거나 특수기계 제작을 하거나 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받아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원가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우선은 이 물건을 만들려고 작업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그죠? 그러면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생산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제품별로 이제 제조를 할 건데 이게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는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추적.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는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추적을. 그런데 이제 제조 간접비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지만 이게 공통원가잖아요. 공통원가. 그럼 모든 제품에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라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배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이해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요 A 제품, B 제품 옆에 이런 글자는 안 써 있는데, 좀 원활하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 조금 디자인을 좀 이렇게 해서 놓거든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요 글자 이렇게 해서 첨부해서 같이 수업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자, 개별원가 계산은 이런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조선업이면은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이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A라는 배가 뭐 이런 식으로 배 모양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그리고 또 B라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왔어요. B라는 배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네모나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A배와 B라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오면 이 A와 B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이 구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지금 A에 들어가는 이 재료하고, 그렇죠? 이 B에 들어가는 이 재료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제품과 B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니까 이 제품별로 A 제품, B 제품 제품별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는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투입되는 재료랑 농업비가 서로 다르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추적을. 이해되죠? 지금 이게 지금 공장이에요, 공장. 이 그림은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똑같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은 이제 어떤 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냐 하면, 자, 이 A라는 이 배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직접 재료비를 추적해 봤더니 10,000원이 투입됐어요. 10,000원. 추적을 해 봤더니. 왜냐하면 이 A 제품에 들어가는 이 재료비가 이게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또 이 B 제품, B 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얼마인지 추적해 봤더니 9,000원이 들어갔대요. 자, 그리고 노무비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A 제품과 B 제품에서 작업한 사람이 다 업연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 A 제품에 들어간 작업자와 B 제품에 투입된 작업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A 제품에 들어간 노후비를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직접 노후비가 5,000원이고 또 B 제품에 들어간 직접 노후비가 4,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이처럼 자, 제품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품별로 들어간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후비를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죠? 추적이 가능해요. 추적이 가능하니까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후비는 최대한 추적해서 이렇게 원가를 집계 해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봐봐요. 이 공장 전체에서 제조 간접비가 10,000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 공장 전체에서 제조 간접비가 10,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이 A 제품과 B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제조건조비 10,000원을, 이 제조건조비 10,000원을 A 제품과 B 제품에다가 적절하게 배부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A 제품의 원가와 B 제품의 제품의 원가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앞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이 제품의 종류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이 A, B 이 각 제품별로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후비는 추적해서 원가 집계를 하고 추적할 수 없는 이 추적할 수 없는 이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이 A, B 제품별로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10,000원의 제조건조비를 요 A와 B 제품에 배부해야 되는데, 자, 배부할 때 우리가 앞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걸 배부하기 위해서 했던 게 무슨 별 원가 계산이에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10,000원 중에 동력 부분이 1,000원, 수선 부분이 2,000원, 절단 부분이 3,000원, 조립 부분이 4,000원, 이렇게 해서 이 제조건조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하고, 이 보조 부분에 짓게 된 제조건조비 1,000원과 2,000원을 바로 제품에다가 배부할 수 없으니까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 이걸 배부하고, 이 절단과 조립 제조 부분에 짓게 된 제조간접비를 이 A 제품과 B 제품에 배부해서 원가 계산이 끝난다. 이 얘기를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제가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원가 계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텐데, 이렇게 부문별로 안 하고 그냥 이 밑에 그림처럼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재료간접비 10,000원을 이게 무슨 동력, 수선, 절단, 조립 여기 각각 얼마씩 찍게 됐다. 그런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10,000원 전체 금액을 그냥 하나의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A 제품이 얼마, 이 중에 B 제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제조 간접비를 그냥 단순하게 배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문별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제조 간접비 이 10,000원 배부하는 게 정확할까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 10,000원을 A, B에 그냥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할까요? 당연히 부문별로 해서 배부하는 게 좀 더 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문별로 하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 교시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장 정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 제조건조비 배부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제조건조비 10,000원을 부문별로 안 하고 그냥 공장 전체로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이 10,000원의 제조간접비를요, 이 10,000원의 제조간접비를 A 제품, B 제품, 요 A배와 B배에다가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거를 배부할 때는 요 배부 방법이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시간법이다 이렇게 이론에서 얘기하고요. 아니면 금액을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액법.
그럼 이제 시간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노동 시간 투입된 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시간을 기준으로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 있어요. 이제 가액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액이라는 게 금액이에요.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 재료비 금액 비율만큼 이 A와 B에 배분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 A와 B에 배분할 수도 있고, 그럼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하거든요. 직접 원가. 이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요. 만약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이 10,000원의 제조건조비를 배부한다 그러면 이 직접 재료비 10,000원 대 9,000원 요 비율로 이 금액 10,000원을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농업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직접 농업비 5,000원과 4,000원 요 5대 4의 비율로 요 10,000원을 A와 B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배분해 주는 거예요. 직접 원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원가라는 게 직접 재료비 직접을 합쳐서 부르는 거니까 요 15,000원, 요 15,000원과 요 13,000원 요 금액을 비율로 요 10,000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가액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시간법은 뭐냐?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A배를 만드는데 투입된 기계 시간이 60시간이래요. B배를 만드는데 투입된 시간이 40시간이래요. 그러면 요 10,000원을 어떻게 쪼개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6,000원, 여기 4,000원 이렇게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000원, 여기 6,000원, 그렇죠? 여기 4,000원 이렇게 해서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간법이에요. 또는 여러분, 우리 회사는 직접 노동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인과관계가 노동 시간이 있어서 이 직접 노동 시간으로 배분한다. 근데 이 직접 노동 시간에 투입된 시간을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A 제품에 30시간 투입됐고 B 제품에 뭐 70시간 투입됐다. 그러면 3대 7로 배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직접 노동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그렇죠, 여러분. 얼마? 3,000원? 7,000원? 이렇게 배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배분 방법을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고려해서 이거를 배분해 주는 게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에서는 요 제조건조비 배부를 기계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기계 시간이 지금 A배에 투입된 기계 시간이 60시간, B배에 투입된 기계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10,000원을 6대4 비율로 6,000원, 4,000원 이렇게 해서 제조건조비를 제품에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공식화해서 체계화시키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A배와 B배, A 제품과 B 제품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시간 중에 60시간, 100시간 중에 40시간에서 6대4의 비율로 6,000원, 4,000원 이렇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단계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 공식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할 때 제조건조비를 제품에 배부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부해야 될 총 제조건조비는 10,000원인 거 맞죠? 자, 배부 기준은 우리 기계 시간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계 시간이 우리가 지금 아까 요 A배에 60시간이 들어갔고, 그쵸? B배에 40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총 100시간의 시간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을 1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00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 100원을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배부율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제조건조비 배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00원의 의미가 뭐예요? 기계 1시간당 제조건조비 100원이 투입됐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단계는 뭐 하느냐? 개별 제품의 배부 기준에다가 이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건조비를 배분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배부율이 10원인데 A 제품에 지금 투입된 시간이 60시간이니까 요 배부율 100원 곱해서 6,000원 배분해주고 B 제품에 투입된 시간이 40원이니까 요 배부율 100원 곱해서 4,000원 배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단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별 배부 기준 60시간, 40시간에 배부율을 곱해서 각각 제조건조비 6,000원과 4,000원을 배부해주면 이렇게 제조건조비 배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 A 제품에 투입된 원가는 요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세 개 더한 거. 그렇죠? 여기서 얼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 10,000원, 직접 농업비 5,000원, 재료 건조비 6,000원이니까 21,000원. B 제품에 투입된 원가는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직접 재료비 9,000원, 직접 농업비 4,000원, 재료 건조비 4,000원이니까 17,000원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게 무슨 원가 계산이다? 그렇죠.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별거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받아가지고 만드는 기업, 조선업, 항공기 제조업, 특수기계 제작업, 건설업,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원가 계산의 흐름은 동일하다니까요. 그래서 A 제품, B 제품 이렇게 A 배, B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다. 직접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는 추적하고 추적할 수 없는 제조건조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되는데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재료건조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문별 원가 계산처럼 이 보조 부분의 제조건조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해서 제조 부분에 집계된 제조건조비를 이 A, B 제품에다가 배부해서 이게 부문별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부문 같은 걸 무시하고 공장 전체 제조건조비 10,000원을 이 시간이든 금액이든 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에 배부할 수도 있고 정확성은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원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단순하지만 이걸 좀 단계화시키면 첫 번째 1단계는 뭐를 계산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배부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제조건조비, 전체 제조건조비를 인과관계를 고려한 그 배부 기준으로 나눠서 그 비율을 구해놓고요. 그리고 2단계는 개별 제품의 그 배부 기준 발생된 금액과 요 배부율을 곱해서 이렇게 6,000원, 4,000원 이렇게 배부해주면 원가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의 실제 원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개별 원가 계산 느낌 알겠죠?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 개별 원가 계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